진평이라는 자가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주색에만 빠져 있답니다. 언니, 그 자를 처벌하세요. 여후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그리고는 진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아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하면 나하고 잘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바라오. 여수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소. 그 후 여후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여씨 일족을 등용시켰고 진평도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진평은 집에 틀어박혀 여씨의 권세를 물리칠 방안을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가가 찾아왔다. 진평은 누가 온 사실조차 모른 채 생각에 골똘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육가가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진평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라고 물었다. 당신께서는 승상의 자리에 계시면서 신하로서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처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계시다면 역시 여씨 일족의 전횡이 아니겠습니까? 육가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육가가 말했다. 천하가 안정될 때는 재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하가 어지러울 때는 장군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재상과 장군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한다면 선비들은 반드시 모두 이를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게 되면 설사 천하에 변란이 생겨도 국가 대권은 여전히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살펴보면 이 일은 완전히 당신들 재상과 장군 두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늘 주발 장군께 이 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와 항상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이므로 나의 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주발 장군과 사이좋게 지내고 밀접하게 연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육가는 여씨 일족을 제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얘기하였다. 원래 진평은 주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옛날 진평이 유방에게 등용되어 장수들의 감찰을 수행할 때 주발이 특히 불만을 터뜨린 장군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평은 여씨 일족을 누리기 위해 옛날의 감정을 털어버리기로 하고 육가의 계책을 받아들여 500금의 선물을 주발에게 보내고 아울러 풍성한 주연을 열어 그를 대접했다. 주발 역시 같은 대우로 진평에게 보답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긴밀히 연합하게 되었고 여씨의 음모는 점점 이뤄지기가 어려워졌다. 진평은 100명의 노비와 50대의 거마 그리고 500만 전을 육가에게 보내 음식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육가는 이후 조정의 명신 및 공경 대신들과 널리 교류하였고 그 성망이 드높아졌다. 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육가가 한 고조 앞에서는 늘 시경과 서경을 인용하면서 말하자 고조가 육가에게 욕을 하였다. 이 몸의 천하는 전마 말에서 얻어낸 것이다. 무슨 시경이나 서경 따위가 필요하겠는가? 이에 육가가 대답하였다. 전마 위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으셨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즉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천하를 얻었지만 도리어 민심을 순응한 회유 정책으로서 천하를 지켰습니다. 문물을 병용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왕 부차와 지백은 모두 극단적으로 무력만을 믿다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진나라는 줄곧 형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옛 성인과 선왕을 본받고 인의를 시행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오래도록 평안했을 것이고 어찌 폐하께서 천하를 얻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여씨 일족이 멸망한 후 중신들이 모여 후계자 문제를 논의했다. 중신들은 모두 여씨의 외척에 염증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옛날 박희아 아들이 추천되었다. 그분은 현재 살아있는 유방폐하의 친자식 중에서 최연장자이고 또 외가인 박씨는 조촐한 집안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중신들의 의견은 일치되었고 급히 사자를 보냈다. 박희아 아들은 거듭 사양했지만 중신들은 계속 권유했다. 드디어 박희아 아들이 할 수 없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것이 바로 문제다.
짠! 자리가 다르면 할 일도 다르다. 새로 즉위한 문제는 주발 장군이 여시토벌에 가장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를 제1의 공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진평은 그것을 알고 우승상 자리를 주발에게 양보하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직을 청원했다. 그대는 이제까지 건강하더니 갑자기 아프다며 사임하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문제가 진평에게 물었다. 예, 황공스러운 말씀이오나 옛날 고조 때는 저의 공적이 주발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여씨의 토벌에는 주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발을 우승상에 임명하고 진평은 좌승상으로 임명해 제2위의 서열로 내려놓았다. 그 뒤 어느 날 문제가 주발에게 물었다. 우승상, 재판은 전국적으로 몇 건쯤 있는가? 그러자 주발의 얼굴빛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제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국고는 연간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주발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자 문제는 진평에게 물었다. 하지만 진평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관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리는 누구인가? 재판은 정의가 있사오며 국고에 대해서는 치속 내사가 있사옵니다. 각각의 업무에 주관하는 자리가 있다면 도대체 그대가 주관하는 일은 무엇인가? 삼가 말씀드리옵니다. 모름지기 재상이라는 자리는 위로는 황제를 보좌하며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잘 살게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깥으로는 사방의 오랑캐들과 제후들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만민을 다스리며 뭇 관리들에게 그 직책을 완수시키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 훌륭한 답변이요 라면서 진평을 칭찬했다. 우승상인 주발은 크게 부끄러워하여 조정에서 나온 후 진평에게 원망하면서 그대는 어찌하여 평소에 나에게 대답하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소? 나에게 대답하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평은 웃으며 그대는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승상의 임무를 모르시오? 만약 폐하께서 장안의 도적수를 물으셨다면 그대는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였소? 라고 말하였다. 이에 주발은 자신의 능력이 진평에 훨씬 못 미침을 알았다. 얼마가 지난 후 주발은 병을 핑계삼아 사직을 청하였고 이로써 진평이 유일한 승상으로 되었다. 효문제 2년 승상 진평이 세상을 떠났고 헌후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아들인 진매가 후작을 세습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진매가 죽자 그의 아들 진회가 또 그 자리를 이었다. 그로부터 23년 후 진회가 죽자 그의 아들 진하가 직위를 이었는데 그로부터 23년 뒤 진하가 남의 아내를 강탈한 죄로 사형당하면서 마침내 후국은 폐지되었다. 언젠가 진평은 나는 은밀한 계책을 많이 세웠는데 이는 도가에서 꺼려하는 바이다. 만약 내 후손이 후가에서 폐지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어서 끝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곧 내가 은밀한 계책을 많이 쓴 화근 탓이리라 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참날도 잘 내다보네. 짜잔! 옥리에게 목숨을 구걸한 장군. 진평이 죽은 후 주발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10개월이 채 못되어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금 제후들에게 각자의 봉지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소. 그러니 그대가 먼저 봉지로 돌아가 모범을 보여줄 수 없겠소? 주발은 할 수 없이 승상직을 사임하고 그의 봉지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주발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누군가가 자기를 주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스스로 갑옷과 투구로 무장했고 손님들도 그러한 상태로 맞았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자 주발은 마침내 반역 혐의로 고발됐다. 그래서 주발은 옥나에게 넘겨져 취조받기에 이르렀다. 주발은 두려운 나머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취조가 심해졌을 때 옥리에게 천금의 뇌물을 준 것이 효과를 보았다. 옥리가 조서 뒤에 공주에게 증언을 시키시오라고 써준 것이다.
공주란 문제의 딸로서 주발의 큰 며느리였던 것이다. 옥리가 주발에게 그 공주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알려준 것이었다. 마침내 공주가 증인으로 나왔고 그리하여 재판은 즉각 주발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문제도 주발의 조서를 읽고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발을 즉시 풀어주었다. 감옥에서 나온 주발은 한탄했다. 일찍이 100만 대군을 이끌던 나였지만 옥리 하나가 이렇게 대단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라고 말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진평은 젊었을 때 본래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좋아하였는데 그가 도마 위에 고기를 자르고 있을 때 그의 지향하는 바는 이미 매우 원대하였다. 훗날 초나라와 위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며 떠돌다가 결국 한나라의 고제에게 귀순하였다. 그는 항상 기묘한 계책을 내어 분란의 재난을 해결하였고 또 국가의 우환을 제거하였다. 여후가 정권을 장악할 시기에 나라가 병고가 많았으나 진평은 끝내 능히 스스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능히 유씨의 종묘사직을 안정시킴으로써 평생 영광스러운 명성을 지닐 수 있었고 현상으로 추앙되었으니 이 어찌 시작과 끝이 모두 좋지 아니한가? 만약 지혜와 책략을 잘 쓰지 못했다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태사공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평의 이야기. 이거 읽는 동안에 많은 전화가 와서 3번에 나누어서 읽게 되었습니다.